亲爱的听众朋友大家好我是全熙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4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네, 벚꽃이 한창이죠. 저희는 좀 벚꽃이 늦게 피는 곳이에요. 이제 북쪽 마을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고양시는 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벚꽃이 조금 펴가지고 만개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뭐 지난주에 이제 벚꽃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긴 있죠. 그래서 조금 바빠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곳곳에 벚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꼭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벚꽃은 중국어로 잉화라고 하죠. 잉화. 그래서 잉화 카일러 그러면 이제 벚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공부했던 것부터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월요일날은 두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추리고 줄여서 5개만 짧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하실 내용은 天麻烦이라는 표현입니다. 天麻烦. 자, 요게 폐를 끼치다, 신세를 지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다른 표현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 나왔던 거는 添了不少的麻烦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不少的가 들어가면서 적지 않은 폐를 끼쳤다, 신세를 졌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 나왔던 표현은 添什么麻烦이었어요. 添什么麻烦. 아유, 무슨 신세를 져요. 무슨 폐를 끼치냐. 그런 거 없다 라는 표현이었죠. 添什么麻烦. 添什么麻烦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티엔은요, 한국어로 더하다, 첨이라는 한자입니다. 더할 첨이라는 한자라서요,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또는 보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添麻烦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난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착하고 철이 들었는지 몰라요 라는 표현이었죠. 这孩子多听话多懂事啊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多 형용사 아 사용하시면 얼마나 무모한지 모른다 라고 감탄하는 내용이었어요. 这孩子多听话多懂事. 听话하면 말을 잘 듣는 착한 거고요. 懂事 하면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철이 들은 거였습니다. 한 번 더. 这孩子多听话多懂事啊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복습할 문장은요. 아휴, 칭찬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재미있게 해석하면 아유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아유 띄워주지 마세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칭찬하다 라는 뜻의 夸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你别夸他了 따라해 보실까요? 你别夸他了 한 번 더. 你别夸他了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강조하는 可를 넣어서 샤오시 엄마가 你可别夸他 니可别夸他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别夸他 하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복습하실 내용 저도 모르지는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我又不是不知道 라는 문장이었죠. 이거 이중 부정이어서요. 뿌가 2번 들어갔는데 그걸 싹싹 지어주시면 我是知道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라는 뜻이고요. 뒤집어서 저도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결론은 압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我又不是不知道我又不是不知道 여러분도 입으로 소리 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표현은요. 매우 바쁜 모양을 나타내는 忙忙碌碌 라는 4글자 성어였습니다. 整天的忙忙碌碌的 하루 종일 忙忙碌碌的 아주 바쁘다 분주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整天的忙忙碌碌的 그래서 여기까지 5개 표현 살펴봤습니다. 天麻烦多听话多懂事 그리고 别夸他又不是不知道 마지막 망망루루.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요. 요거 5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장면 이어서 보실 건데요. 똑같이 드라마 6화 6편에서 28분 55초, 그러니까 29분 조금 전에 거기부터 찾아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짱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小孩嘛玩心重. 애들이 놀고 싶잖아요.
补补课就好了. 이제 좀 보충해주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의 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막상 자기 아들 이러면 되게 싫어하겠죠? 그랬더니 샤오씨 엄마가 귤을 먹으면서 不行. 治标不治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웅얼웅얼 하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不行. 자, 不行은 안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不行 하면은 정말 거절하는 안 돼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옳지 않다 라는 뜻의 不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건 안 될 일이에요. 治标不治本. 이거 5글자 묶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治标에서 끊어지고요. 不治本 해서 2, 3 두 글자, 세 글자로 끊어서 해석하게 되는데요. 治标 하면요. 标는 이제 표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治은 치료하다 할 때 치라는 한자죠. 그래서 治标 하면은 표면을 고치는 거고요. 不治本 本은 근본이란 뜻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不治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 5글자가 묶어져서요. 겉으로만 나타난 것, 표면적인 그런 증상만 해결을 하고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성어입니다. 治标不治本. 治标不治本 해서 기초부터 손을 봐야죠.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거 말고 안에 근본을 좀 고쳐야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治标不治本. 그러니까 앞에 나온 补补课, 보충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해결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엄마의 어떤 결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治标不治本.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중국어를 배우실 때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도 안 늘고 저렇게 해도 안 늘고 고민이 많아요 라는 상담을 제가 많이 받는데 보통 治标를 하고 계세요. 治标 뭐 유튜브도 봤다가 팟캐스트도 들었다가 뭐 이 책도 사봤다가 이 학원도 가봤다가 저 학원도 가봤다가 이게 이제 저는 治标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을 바꾸지 마시고요. 治本 근본을 고치셔야 돼요. 근본은 뭐냐?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과 공부에 투자하신 시간인데요. 특히 공부를 하실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 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성조를 내가 말할 때 그 성조가 높낮이나 이런 흐름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쳐줄 사람이 과연 옆에 있는가.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뭐 학원이나 교재를 하시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시는 거. 물론 독학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중국어는 성조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성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걸 교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중국어라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治标不治本 이거는 꼭 체크하고 외워주세요. 그러면서 这两天呢我跟老陈啊也在合计着下学期啊 계속 아를 붙이면서 쉬엄쉬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这两天呢 자, 两天이라는 거 체크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별표를 좀 쳐둘까요? 两天은 겉으로 보면 이틀이란 뜻입니다. 이틀 동안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这两天 했을 때 两天이 꼭 이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两이라는 단어가 몇이라고 숫자를 묻는 지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过两天再说吧. 이 건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또는 이 건이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过两天再说吧. 过는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거고요. 过两天再说吧. 다시 얘기하자. 再说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은요. 정말 딱 이틀이 지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가 아니라요. 좀 며칠 있다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过两天 며칠 뒤에, 며칠 지난 후에 再说吧. 다시 말해보자. 그래서 两天이 꼭 이틀을 뜻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这两天이라고 하면은 요 며칠 동안 这几天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这几天 며칠 동안 말이야. 我跟老陈啊. 자, 老陈은 본인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小씨의 아빠가 되겠죠. 陈小씨니까 남편 성도 전일 거고요. 남편을 얘기할 때 뭐 爱人, 老公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 중국 회화를 잘 들어보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성을 붙여서 老陈, 老王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我跟老陈, 나랑 내 남편이랑 也在合计着下学期呀. 자, 合计라는 동사
계산하다, 따져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합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계산해서 따져보는 거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상의하다, 의논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부부가 이제 계산하고 상의하고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죠. 在合计着 하면은 在와 저가 이제 진행과 지속이기 때문에 지금 좀 따져보고 있어. 한번 둘이 의논을 하고 있어. 뭐를? 下学期야. 下学期는 다음 학기를 얘기합니다. 学期이 단어가 학기고요. 下는 다음번을 얘기하기 때문에 下学期 하면은 다음 학기가 되겠죠. 다음 학기에 想跟他找找熟人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熟人 먼저 보시면요. 원래 이제 표준 발음은 熟人이 되겠습니다. 熟人, 熟가 이제 익숙하다는 뜻이 있어서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우리 소위 말하는 지인이라는 사람도 있죠. 지인. 그래서 熟人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회화를 좀 들어보면 熟라는 발음이 아니고 구어에서는 이제 熟로 발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熟人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고요. 找找 동사를 두 번 썼어요. 한 번 찾다, 좀 그러니까 지인을 찾는다라는 표현 되겠죠. 지인을 찾다. 그런데 앞에 건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건은요. 누구누구랑 누구누구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건이라는 단어가 게이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想给他找找熟人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딸한테, 타는 딸이 되겠죠. 小씨. 小씨에게 좀 잘 아는 사람, 지인을 붙여서 찾아서 转一个寄宿的学校. 자, 转하고 뒤에 나오는 学校 하고 묶이시면 되겠죠. 转学校 하면은 학교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 가다 또는 줄여서 그냥 转学, 转学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转学라는 단어는 뒤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외워보시고요. 중간에 一个寄宿的学校라고 합니다. 寄宿 하면은 기숙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기숙하는 학교에 转 보낼 거야, 전학할 거야. 그거를 지금 상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짱전의 엄마가 要转学呀 라고 합니다. 要转学呀. 야오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니까요. 전학 가려고요. 또는 전학 보내게요. 전학 시키시게요.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전학 보내게요. 要转学呀. 전학 가려고요. 라고 이제 한 번 더 물은 거죠. 약간 믿을 수 없거나 좀 당황해서 要转学呀. 아이고, 전학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샤오씨 엄마가 对呀, 아이 그럼요. 라고 하면서 这两天我们俩正做他思想工作呢.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재밌는데요. 这两天, 이 며칠 동안 我们俩, 여기서의 我们俩는 두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샤오씨의 엄마, 샤오씨의 아빠. 우리 두 사람이 자, 앞에 있는 正 하고 맨 끝에 있는 너 하고 같이 진행형입니다. 正 什么什么너 하면은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이 되겠죠. 영어로 치면 ing가 되고요. 중간에 思想工作라는 말이 보입니다. 思想工作. 思想은 사상이고요. 工作는 어떤 일인데요. 思想工作 하면은 어떤 사고, 특정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막 설득하는 그런 활동을 思想工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정신교육을 시킨다라든지 세뇌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상을 전파한다, 심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해석은 그냥 설득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이 思想工作에 대한 동사는 앞에 做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正做他思想工作呢. 지금 우리 딸을 달래고 있어요. 설득하는 중이에요. 약간 정신교육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이 대화를 짱천이 엿듣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샤오씨가 전학 가게 생긴 거를 알게 됐고요. 엄마가 말을 계속합니다. 刚才来信息了. 자, 来信息 묶어서 외우실게요. 来信息. 신시는요, 원래 소식 또는 어떤 정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라이신시에서 요즘에는요. 문자가 오는 것을 라이신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시가 이제 문자, 텍스트가 되는 거죠. 메시지가 되는 거고 라이가 오다. 그래서 刚才来信息了. 방금, 刚才, 방금 막 来信息了. 문자가 왔어요. 방금 우리한테 문자가 왔는데 总算是同意了. 자, 总算.
종수는 겨우,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동의了.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가겠대요. 애가 전학 간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애를 달랜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你也吃啊挺甜的 라고 합니다. 你也吃啊 燕君도 먹어봐요. 挺甜的 귤이 참 달다. 挺甜的 역시 挺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샤오씨는 전학을 꼼짝없이 가게 생겼고요. 짱저는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장면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들어보실게요. 小孩嘛，玩心重，补补课就好了。不行，治标不治本。这2天呢，我跟老陈呢也在合计着下学期呀，想跟他找找熟人，转一个寄宿的学校。要转学呀？对呀，这2天我们俩正做他思想工作呢。刚才来信息了。总算是同意了。你也吃啊，挺。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표현이 많았어요. 治标不治本이라는 거 묶어서 외우시고 2天이 꼭 이틀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가 온다라는 뜻, 来信息이 표현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특정 사상을 이해시킨다, 思想工作, 做思想工作이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고, 전학을 가다, 转学校, 줄여서 转学라고 하는 거. 또 익숙한 사람, 지인, 잘 아는 사람은 熟人이라고 한다는 거. 까지 여러분이 오늘은 꼭 포인트로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이 내용 복습하면서 19번째 장면 보송과 샤오씨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후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이제 주말 시작되는데요.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뵐게요. 好，老师今天讲到这，希望大家周末愉快。我们星期一早上6点30再见吧，拜拜。